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무더위는 꺾였지만 여전히 수온이 높아 어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이후 새만금의 항구적인 대규모 야영장이 조성됩니다.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흰 쌀밥 대신 슈퍼 곡물이 뜨고 실속과 간편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이 2023년 세계 잼버리 개최 이후에 항구적인 대규모 야영장으로 조성됩니다. 네, 전라북도는 잼버리 성공 개최와 함께 새만금 조기 개발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세계 잼버리 유치 성공 이후 보름 만에 송하진 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송 지사는 세계 잼버리가 끝나더라도 새만금에 국제 스카우트 센터를 설립해 세계 최대의 야영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비 없이도 야영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상시 야영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그 새만금이라는 데를 가면 하시라도 야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세계 잼버리 전까지 한국 잼버리나 아태 잼버리 등을 유치해 인프라 조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새만금 내부 개발은 투트랙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금처럼 농생명 용지는 농어촌공사가 맡되 잼버리가 열리는 관광 레저 용지 등 나머지는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송 지사는 이런 내용으로 국토부와 최근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제는 가칭 새만금 개발공사만 서두르면 되는데 이에 필요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과 별도로 잼버리 특별법도 추진됩니다. 여수 엑스포나 이런 특별법들이 또 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좀 누락이 안 되도록. 송 지사는 세계 잼버리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줄 대회라며 지금의 정부 목 찾기를 뛰어넘어 전북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세계 잼버리 유치에 기여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새만금을 방문합니다. 반 전 총장은 다음 달 4일 도청 공연장에서 기후변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뒤 새만금 세계 잼버리 예정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반 전 총장은 이번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에서 새만금 지지를 호소해 세계 잼버리 유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도내에서 올 들어 처음 발생했습니다. 무더위는 꺾였지만 수온이 상승하면서 오는 10월까지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는 45살 A씨는 지난 21일 갑작스럽게 근육통과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나 인근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혈압 저하와 다리 부종까지 나타나 병원을 옮겨 수술까지 받았지만 지난 28일 결국 숨졌습니다. A씨의 사망 원인은 비브리오 폐혈증.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 주꾸미를 날것으로 먹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평소 비현관임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지인이 잡아온 쭈꾸미를 날로 드셔서 다리 부종, 발열, 오한, 결합 등의 증상으로 사망한. 비브리오 폐혈증은 휴가철인 7, 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5월에 시작돼 8, 9월에 많이 발생하고 10월이 지나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최근 서해의 수온은 26도에서 27도 안팎, 18도 이상의 수온에서 번식하는 비브리오의 생육이 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날씨는 선선해졌지만 비브리오 감염의 위험이 여전한 만큼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을 것을 주문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수온이 올라가는 8, 9월에 집중됩니다.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0월 말까지는 서해 수온이 20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늦은 휴가로 바닷가를 찾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문제로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식품회사가 인접한 곳에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무시하는 김제시는 박서라! 김제시 오정동 주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김제 전역에서 돼지 2만 마리의 돈분을 끌어와 처리하는 시설이 집 주변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만사를 팽개치고 나온 겁니다.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심각한 생활 환경을 침해당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16군데가 있는 지역에 건축 허가가 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예정부지 근처에는 국내 굴지의 만두 공장까지 있어 분뇨 처리 시설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햇삽 지정업체이며 신선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근에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니 이게 참. 김제시는 해당 업체가 정부 공모에 지원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줬지만 당장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추후 선정되더라도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뭐 공사하고 뭐 하고 이걸 다 이루어질 걸로 지금 너무 속단들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제 시내는 현재 크고 작은 분뇨 처리 시설이 이미 100여 개나 들어서 있는 상황.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축 분뇨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육두수 저감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네, 최근 몇 년 새 농식품 소비 성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흰 쌀밥 대신 슈퍼곡물이 뜨고 실속과 간편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는 대형마트에서도 버젓이 진열대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슈퍼곡물.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면서 귀리나 수수, 아마씨 등 슈퍼곡물 시장은 지난 3년간 무려 34배나 성장했습니다. 귀리도 많이 먹고 찹쌀 보리도 이제 많이 먹는데 이제 건강 때문에 물론 그렇죠. 뭐 다른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이 2010년 이후 도시 소비자 1,500가구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가치 소비와 간편화 그리고 컬러 농산물과 슈퍼푸드의 강세로 요약됐습니다. 특히 소비 패턴의 변화는 농산물 색깔과도 밀접한 연관을 보이며 토마토와 체리 등 빨강색과 호박과 고구마의 노란색 그리고 보라와 검정색 농산물이 뜨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색깔은 농산물이 가진 영양 성분의 화학 반응으로 결정되는 만큼 빨강 색깔 선호는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는 리코펜에 대한 관심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팔로 역시 크게 변화해 온라인 농산물 시장이 연간 30%씩 성장하고 있는데 40대 이하의 아이가 있는 3인 가구로 월 소득 400만 원대 소비자가 주도했습니다. 농산물은 생산이 곧 소비로 직결된다는 고정관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결국 생산자의 의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어떤 품목들을 또 어떻게 재배해야 되지만이 우리 소비자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수입하는 이런 농산물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가를. 농촌진흥청은 구매 데이터 분석을 통한 농식품 소비 트렌드 정보를 생산과 유통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과 시범 사업 발굴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지방도시에 투기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효천지구 아파트 2차 분양과 관련해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와 무자격 중개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운전자금이 지원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추석 단기운전 자금으로 100억 원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200억 원의 실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특별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1년간 지원됩니다.
심사위원회 비리로 홍역을 앓았던 전주 대사슴놀이가 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올해 대회를 통해 대사슴놀이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대사슴놀이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심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먼저 심사위원 추천위와 심사위원 선정위를 별도로 구성하고 각 부문별로 5배수까지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을 전적으로 대사습 보존회가 맡아온 관습을 없애 잡음을 막겠다는 겁니다. 예선과 본선 심사위원을 따로 두고 직접 제자나 육촌인의 친인척은 심사 회피 제도가 아닌 원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그런 경연대회가 엄청난 상처를 주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미래의 희망을 꺾는 좌절감을 안기는 판소리 명창부 본선에서 청중 평가단을 도입한 것도 눈에 띕니다. 공헌성 평가가 되지 않도록 서류 작업을 통해 관련이 적은 청중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전문가와 청중 평가 비중이 10대 3에 불과하지만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국악을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규명창, 눈명인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게 국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심사위원회 비리로 대통령상까지 박탈당했는데 올해 대회를 통해 체계를 갖추고 옛 명성을 되찾는다는 방침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면 그 결과를 통해서 내년에 다시 저희가 이제 훈격을 저희가 그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심사제도 개선이 최고 권위의 국악 등용문인 전주 대사슴놀이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이 백제의 수도임을 증명하는 기와가 발굴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최근 익산시 금마면 익산토성 발굴 조사 과정에서 수도를 지칭하는 수부라고 적힌 기와가 발굴돼 익산이 백제 무왕대 수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부라고 적힌 기와는 부여 관북리와 부소 산성에서 출토된 바 있어 익산토성이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12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오늘 도청에서 개막해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 과학축전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가상 증강현실, 로봇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주제관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관이 마련됩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120여 개 학교와 연구소, 대학이 참여해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익산 성당 교도소 세트장이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무주 반딧불 축제 인기 프로그램인 낙화놀이가 이번 주말에 펼쳐집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익산 성당 교도소 세트장에서 드라마와 영화 촬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폐교된 성당초등학교 남성분교에 조성된 세트장에서는 지금까지 250편, 올해도 9편의 드라마와 영화 촬영이 이어지면서 관광 명소로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독방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가 마지막 주말 일정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닷새간 5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은 반딧불 축제는 주말을 맞아 낙화놀이를 비롯해 반딧불 탐사, 생태 탐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끝으로 오는 3일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금, 토, 일요일에 오셔서 낙화놀이, 섭다리, 반딧불이 신비 탐사 등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은 백중날인 오는 2일 오수면 둔덕리 일원에서 둔대기 마을 주민 주관으로 용기놀이 재현과 다듬이 공연, 장기자랑 등 제3회 전통축제를 개막합니다. 축제에 오시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전통놀이, 문화체험으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남원시는 시민 정서 함양과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해 시립도서관 등에서 어린이 독서작품 전시회와 그림책 읽기 등 다채로운 9월 독서의 달맞이 행사를 마련합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9월달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근대 역사 박물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 이름, 기억전을 엽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를 맞아 마련된 기획전은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11월까지 3개월간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2015년 원 전 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섰다고 호평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이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전 간부 31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광대 학생회장 등 전 현직 임원 5명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국민의당 광주 경선에서 원광대 학생 150여 명을 동원하고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새벽 시간 도로 한복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 폭력 조직인 북대파 조직원 37살 김모 씨와 나이트파 조직원 37살 이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3일 새벽 3시쯤 우아동의 한 도로에서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3회 군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모레부터 사흘간 은파 물빛 광장과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모주를 내용으로 한 아리랑 공연이 오늘 반딧불 축제장 주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익산 시민을 위한 세계 최정상급 피아니스트 연주회가 모레 익산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창작극회가 오늘부터 10일까지 층간소음을 소재로 한 연극을 무대에 올립니다.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그래픽 아트 변천사를 살펴보는 슬로바키아 극장 포스터전이 오늘부터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됩니다. 책의 향연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오늘부터 사흘간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모든 시민이 즐기는 체험형 학습축제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이 오늘부터 사흘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오늘부터 사흘간 도청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 물랑루즈에서는 오늘과 내일 고객 감사 대잔치로 윤도현 밴드 공연 등 맥주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오늘부터 대면 진로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김제 27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네, 전전미신 뉴스투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